안녕하세요. 저는 ESH 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미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도시재생 주민조직의 지향성과 그 사례인데요. 주민조직의 지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은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활 밀착형 도시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근거법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됐습니다. 2021년 현재 서울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은 약 52개소 정도 되는데, 이 52개소는 서울의 전체 자치구에서 그 거의 대부분이 2개 이상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적 자원, 또 문화적 자원, 또 역사적 자원, 자연 환경적 자원, 이러한 모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또 필요하면 새로운 기능들을 지역에 부여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은 과거와 같이 물리적인 개선, 또 건물을 짓고 도로를 넓히고 하는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물리적 개선을 제외한 사회 경제적인 주민의 욕구를 조사해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도 도시 정책을 이렇게 바꿔왔는데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또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정책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사업 기관과 또 정해진 특정한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 역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행정구역상으로 구역이 특정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해진 기간을 우리는 마중물 사업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중물 사업 기간이 초기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보통 한 3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로 추진된 도시 재생 사업의 경우는 대체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4.19 사거리 일대 도시 재생 사업 역시 마찬가지 5년간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도시 재생의 목적이 통합적인 지역사회의 재생이라고 했는데, 이 통합적인 재생은 사실 짧은 기간 3년, 5년간의
그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중물 사업 기간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중물 사업 기간에 여러 가지 갖추어진 인프라와 이 시동이 걸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지역사회 변화의 단초들, 이러한 것들을 마중물 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어떤 변화, 재생,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전 과정을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이 출발이 되는데요. 마중물 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 체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마중물 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주체가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나갈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사회 변화를 담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체, 주민 조직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그 과정을 보면 마중물 사업 기간에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민과 관이 그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이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또 그 도시재생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현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주민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이 다양한 거버넌스, 그 주민 또 뭐 그 민간 전문가 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은 강북구청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관과의 그 다양한 회의구조, 협력체계, 이런 거버넌스들이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되고요. 현장 지원센터 역시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여쭤보면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없다, 쉴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앵커, 주민 공동 이용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 마중물 사업 이후에 이런 앵커들조차도 자립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이제 공식적인 예산의 투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중물 사업 이후에는 이런 이제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어졌던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들에 대한 운영서부터 또 주민 조직의 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 또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재생의 추진, 이러한 것들이 주민 조직의 역할로서 기대되고 있고,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자립 운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마중물 사업 이후 여기 4.19 사거리 일대 도시 재생 같은 경우도 아마 2022년이 거의 이제 종료 시점일 텐데요. 2023년부터는 주민 조직이 지역의 지속적인 주체로서, 재생의 주체로서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다양한 이 소단위의 주민들의 활동들을 또 도와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립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조직이 필요하죠. 또 이 사업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하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역량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에 이제 2022년에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그 다양한 지역에서 이러한 마중물 사업 이후에 그 자립운영을 위한 사업 조직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이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그 도시재생의 이 지속 가능한 주체로서의 그 주민의 사업 조직을 도시재생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R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재생기업이라고 해서 이 도시재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서울은 이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주민사업조직, 도시재생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도시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앵커라든가 여러가지 사랑방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적 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돌봄 공간이라든가 지역마다 이제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욕구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운영할 것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에 근거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례는 사실은 이 긴 과정을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짧은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잘 알려진 사례인데요. 영국 런던의 해크니 지역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크니 지역은 영국 런던에서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인데 우리와 지역 기반의 사업이라고 하는 유형이 비슷하고요. 또 큰 변화를 불러온 그런 이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크니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집중적으로 폭격을 맞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런던의 또 이제 중심부는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이게 이제 방치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 빈자리를 돈이 없거나 갈 곳이 없거나 또 일자리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채우게 됐고, 그래서 도시의 이제 빈곤층 그리고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이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크니 지역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6%가 빈곤층이고요. 주민의 25%가 이민자 출신이고 사용되는 언어가 그 지역에서 이민자가 얼마나 많으면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이런 이민자 협회, 각 국별로 이민자 협회들이 주요한 커뮤니티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본격적인 변화는 198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82년에 해크니 구청이 도저히 이제 이렇게 방치된 낡은 건물들을 더 이상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우리 이제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회사에
좀 그 관리를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고쳐서 어떻게 이걸 좀 운영을 한번 해보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우리 이제 그 지역공동체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동네 구매력이 뻔하잖아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준이 뻔하기 때문에 싸게 임대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고쳐서 좀 재생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일단 뭐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죠. 여기에 제안받았던 3층 건물은 당시에 이제 빈 건물이었고, 뭐 유리창이니 문짝이니 이런 게 이제 부실하게 짝이 없었죠. 벽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수리에 들어갑니다. 수리를 해서 1층에는 작은 가게들에 임대를 하고, 또 2층, 3층은 창업을 하기를 희망하거나, 또 지역에서 이제 사무공간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사무실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 그래서 현재도 시세의 7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고요. 또 수익은 지역사회로 환원한다 라고 하는 이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칙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그림쯤에 보시면 광장 같은 게 하나 있죠. 광장 같은 게 있는데, 이 버려진 주차장을 주민들의 이제 이런 동네일수록 사실은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으로부터 비껴져 있는데, 이 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이제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새는 이 해크니 지역 자체가요, 굉장히 런던 여행자들에게 핫한 지역인데, 심지어는 런던 올림픽 때 이 광장이 폐막식의 행사의 일부를 치룰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지역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해크니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해크니 지역의 사람들이, 해크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 경제적인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지역사회의 경제적 재생을 지원하는 것을 자기의 이제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크니의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해크니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 자조, 자기 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평, 연대라고 하는 것을 해크니 개발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로 삼고 있고요. 바로 이 가치는 세계 협동조합인이 지키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은요, 2018년에 약 6,290만 파운드, 현재 이제 파운드로 환율로 환산하면 한 1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1천억 정도의 총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천억의 매출이라면 우리한테 너무 이제 요원하게 보이죠. 물론 이 매출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이 작은 가게들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뭐 임대료, 저렴한 임대료, 이런 작은 비즈니스에서부터 이 해크니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의 매출까지 이제 다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도시인데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그 2,000명 이상의 주민이 그 고용될 수 있는,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런 매출에서 그 수익은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해크니가 자기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주요 사업의 자기의 이제 큰 영역을 보면 하나는 커뮤니티 경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창업과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어떤 직업으로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는 무료 교육, 또 비즈니스 컨설팅, 또 필요한 창업 자금을 위해서 금융을 연계해 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토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해크니가 사회적 기업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을 보면 해크니가 이렇게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왔던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크니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을 자기 역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제 좀 채 2년도 남지 않은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중물 사업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재생의 주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획을 마중물 사업 기간에 그나마 이제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실험과 검증, 또 해다 보면 또 이거 아닌가 봐, 좀 이거 고쳐야 되겠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요거는 버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또 수정,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제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역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들이 마중물 사업 기간에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원받던 주체에서 보다 능동적인 주체로서 우리의 각오라고 할까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로 새롭게 우리가 무장하는 이 시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4.19 이 사거리 일대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유형도 중심시가지형이다 보니까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 주민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생업이 다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업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보다 알차게 이 기간을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서 이 마중물 사업 이후에 그 과정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4.19 사거리 일대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그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그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